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을 순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공개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지사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배상금을 이용해 유가족 등을 순화시키고 유가족 단체를 와해시키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광주의 희생자 분묘를 분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는 묘지가 모여 있으면 저항의 근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이를 505 부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점인 건데 전남개발협의회라는 이름을 만들어 실제로는 정부가 뒤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은 공군 역사기록 관리단이 보관하는 5.18 광주 소요 사태 상황 전파 자료를 통해 1980년 5월 25일 미 공군의 MC-130 수송기가 전개할 예정이라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MC-130은 특수부대가 은밀한 침투에 사용하는 수송기라며 50에서 70여 명의 무장병력 또는 26명에서 52명의 특수부대원이 탈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계층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시도지사 등은 지방분권 여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정일성 동요 국제음악제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렸습니다. 사드 여파로 한중 관계는 어느 해보다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어린이들은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울림도 더 컸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중국 항저우 문해학교.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고유의 민속 기악을 연주하고 중국 동요를 합창하면서 한국에서 온 또래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광주 송훈초등학교 학생들은 조율성 선생의 아름다운 동요로 화답합니다. 아름답고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순간 어색함도 잠시. 낯선 땅에서 만난 한국과 중국 친구들은 음악을 매개로 인해 하나가 됐습니다. 我们是中国的花朵，他们是韩国的花朵，这样子让我们两国的友谊会更深。 광주 출신으로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조율성 선생을 기리고 한중 두 나라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조율성 동요 국제음악제. 광주 송훈초등학교 학생들과 항저우 문해학교 학생들은 1시간 반 동안 13곡의 음악을 함께 부르면서 화합과 친교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랑 모르는데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같이 공연도 하니까 재밌었어요. 교류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중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학생들은 특히 아리랑과 무리와 등 한국과 중국의 대표 전통 음악을 함께 부르면서 짧지만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을 마감했습니다. 사드 배치 여파로 잔뜩 얼어붙은 한중 관계. 음악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한중 학생들의 어울림의 무대는 그래서 더 큰 감동과 울림이 됐고 시사하는 바도 컸습니다. 중국 광주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로 1조 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엄영소 의원이 오늘 국세청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5년여간 세무조사 5,500여 건 가운데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기업과 개인에게서 1조 10억여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필요 최소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늘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바람 농풍이라는 전시 주제로 박람회 마스코트 쌀이와 콩이가 함께하는 3D 입체 영상을 통해 미래 농업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힐링적 측면과 유차 산업화의 성장 가능성을 다루는 전시 체험마당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남면 신촌리 금동관의 출토 100주년을 기념해 마한의 역사와 문화 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다큐멘터리 빅히스토리 마한은 2000여 년 전 영산강유역 일대에서 번영했던 마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등을 재조명하고 마한인의 생활과 음식 문화를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와 나주시가 공동기획 제작한 빅히스토리 마한은 오는 30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일본으로 불법 밀 반출된 필몬 이선재 선생의 묘지가 오는 11월 광주로 반환됩니다. 광주 국제문화교류협의회가 오늘 개최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 강임산 팀장은 최근 국내로 반환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이선재 묘지가 오는 11월 국립광주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팀장은 또 반출된 이선재 묘지가 국내로 환수되는 과정에 한일 양국의 다양한 인물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암표 판매 경쟁을 하다 서로에게 주먹질한 혐의로 44살 이모 씨와 72살 김모 씨 형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북구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3번 매표소 앞에서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씨가 김 씨 형제에게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발언한 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오늘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에너지 4.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17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빅스포는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밸리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빅스포는 지난 2차례 개최를 거치면서 전시 규모를 키웠습니다.